예, 안녕하세요. 혼인을 파파입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에 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그 농막에 관해서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 농막의 높이 제한과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다락은 어느 정도 높이까지 가능한가 그 두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농막의 높이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높이 제한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일부에서 농막의 높이는 3m다 하는 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많이 찾아보시면요. 자, 그런데 그 3m라는 것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우리가 건축법에 보시게 되면, 한 건물의 층고가 서로 다른 경우, 4m를 한 층으로 본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좀 이제 곡해하셔가지고 농막도 높이가 3m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농막은 높이 제한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요즘 소위 이제 이동식 농막 해가지고 이제 좀 많이 유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동식 농막, 다시 말해서 기성품 같은 경우는 농막을 공장에서 제작해가지고 현장으로 가지고 오는 데 있어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장 큰 게 이제 높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터널을 지나게 되면 터널의 제한 높이가 보통 이제 4.5m다 이렇게 아마 쓰여진 문구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농막을 공장에서 제작해 가지고 뒤에 트레일러에 실어 가지고 현장으로 운반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트레일러 또는 예를 들어서 5톤 차량이라고 보시면 5톤 차량의 높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막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락이 있는 경우도 높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높아봤자 한 3.5m 정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도 농막은 높이 제한이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데 하나의 또 이유인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은 농막은 높이 제한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다락의 이제 가중 평균 높이다. 이것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락은 어느 높이까지 가능한가? 이동식 농막을 보니까 다락에 올라가 가지고 서서 움직일 수도 없고 이렇게 쭈그려 가지고 왔다 갔다는 가능하다. 그래서 다락이라는 것은 저렇게 낮게만 만들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동식 농막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도로에 여러 가지 터널이라든지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높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현장에서 농막을 제작한다 그러면 다락의 높이는 얼마 정도까지 가능할까? 자, 몇 가지 한번 예를 우리가 들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측면도로가 한번 봐주십시오. 자, 옆에서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측면도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하나의 기초가 되겠죠. 그죠? 이 위에 올렸다고 이렇게 보십시오. 자, 그리고 다락이 측면이기 때문에 다락이 이게서 이까지가 다락이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첫 번째 경사지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대강 30도로 해가지고 이거는 30도입니다. 이렇게 경사지붕을 설치했다. 그리고 이게서 이까지 거리는 대강 잡아서 3m라고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까지 우리가 높이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제 고등학교 때 그 삼각비, 중학교 3학년 때 우리가 배웠던 건데 삼각비라는 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밑변이 3이죠. 여기다가 탄젠트 30도를 공학용 계산기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 보십시오. 이 탄젠트 30도라는 것은 3분의 루트 3입니다. 그래서 3이 약분하고
루트 3이 남는데 루트 3은 혹시라도 기억하십니까? 대강 우리가 학교 다닐 때 1.73이라고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최고 높이가 1.732m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락의 가중평균 높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다락의 최적이라는 것은 부피를 말하는 겁니다. 다락의 최적 나누기 그리고 다락의 바닥 면적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부피도 구해야 되고 그리고 바닥 면적이라는 것은 뭐 직사각형 모양이라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부피를 또 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전제 조건을 한번 달면 다락 전체가 이렇게 같은 모양이라고 한번 가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쉽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뭔가 하면 다락의 가중 평균 높이라는 것은 이 가운데 쪽에 보시면 됩니다. 이 가운데 쪽에 그러니까 1.5m가 되는 가운데 쪽 딱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1.732의 반이 되겠죠. 그래서 대강 0.86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0.86m가 되겠죠. 0.86m라는 것은 86cm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경사지붕 같은 경우는 다락의 가중평균 높이가 1.8m라고 이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허용 높이에 충분히 들어가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굳이 다락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만들어도 상관없겠죠. 이 다락에 우리가 바닥을 좀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내려봐 가지고 이 정도까지 이렇게 내렸다고 한번 가정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리고 이게서 이까지는 약 0.9m, 그냥 쉽게 말해서 이제 90cm라고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90cm하고 이 86 있지 않습니까? 이걸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약 176cm가 되겠죠. 따라서 이거는 허용 높이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한번 써보십시오. 마음속으로 써보게 되면 이게서 이까지 높이는 얼마까지 오는가 하면 여기 90에다가 그 다음에 1.7m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가 260 정도까지 일반적인 우리가 아파트 층고보다 훨씬 높은 높이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이게서 이까지 이제 중간 정도 같은 경우는 90cm에다가 86을 더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76cm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서서 생활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가운데서도 충분히 설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다락이라 그래가지고 쭈그리고 앉을 수밖에 없고 이동할 때도 이렇게 허리를 굽히면서 이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법적인 범위 안에서 높게 만들 수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박공 지붕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측면으로 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박공 지붕입니다. 자, 이게 바로 기초 부분이 되겠죠. 뭐 주춧돌도 될 수 있고 또는 이제 주름간에다가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만들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지붕이 이렇게 뭐 45도 말고 좀 낮춰가지고 자, 주로 많이 하는 30도 정도로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얘가 각이 30도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리고 이게서 여기까지 농막의 폭이 그냥 대강 3m라고 이렇게 잡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중간, 이까지 딱 중간을 딱 잡으면 길이가 1.5m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거는 30도로 이렇게 각을 잡았습니다. 이 30도라는 것은
이 박공의 각 자체가 뭐 높은 것도 아니고 낮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30도보다 개인적으로 좀 낮게 만들면 좀 집의 모양이 좀 이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 이렇게 30도 정도는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0도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높이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이제 삼각비를 활용하게 되면 1.5m 곱하기 탄젠트 30도. 자, 공학용 계산기를 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거는 얼마가 나오는가 하면 약 0.86m가 나올 겁니다. 자, 한번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얘가 0.86m입니다. 자, 그러면 다락의 가중평균 높이는 최적 나누기 바닥 면적 하지 마시고 이 가운데 한번 잡아봅시오. 중간에 맨 가운데입니다. 이렇게 딱 잡아보면 이게서 이까지 높이라는 것은 0.86에 딱 반이 됩니다. 수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까지는 0.43m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다락이라고 가정하면 이 다락의 가중평균 높이는 0.43m가 되죠. 다시 말해서 이거는 43cm입니다. 이 정도라 그러면 우리가 생활할 수가 없죠. 그냥 누워있더라도 정말 이거는 누워있기 힘든 높이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낮춰보겠습니다. 얼마나 낮추는가 하면 넉넉하게 1m 정도 잡을까요? 다락이니까 굳이 높게는 만들 필요가 없다 그러면 1m 정도 이렇게, 이게 바로 다락의 바닥이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리고 이게서 이까지가 1m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럼 이제 높이가 대강 나오죠. 이게서 이까지가 다락의 가중 평균 높이입니다. 1m에다가 0.43m를 더하니까 1.43m가 되겠죠. 그럼 가장 높은 쪽은 얼마 정도 되는가 하면 1m에다가 0.86을 더하면 1.86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성인이 계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1.43m라는 것은 아마 제 가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6m라는 것은 제 키보다 더 크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가운데에서는 어느 정도 서도 되지만은 그래도 이제 마감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아마 약 1.83m 정도는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좀 허리를 굽히면서, 자, 그리고 이 안쪽에, 이 위에 이렇게 앉아있다 하더라도 절대 답답하지는 않겠죠. 자, 그래서, 자, 이 박공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락의 가중 평균 높이는 법적으로 1.8m 이하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린 그림에서는 이까지가 1.43m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법 이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또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제작하는데 저는 이제 이 다락을 그냥 방처럼 쓰고 싶어요. 좀 이렇게 좀 높이도 좀 여유가 있고 그러면 좀 내리면 되지 않습니까? 가중 평균 높이가 1.8m고 이 그림의 가중 평균 높이가 1.43이니까 30cm는 적어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더 내리게 되면 이쪽에서 이까지는 약 1.7m, 여기서 내리게 되면 2.1m 이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충분한 높이가 나오겠죠. 공간도 이렇게 넓기 때문에 부피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좀 더 켜져갈 겁니다. 자, 그러면요,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락을 좀 개방감 있게 더 높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건 측면에서 본 모습입니다. 정면도나 이게 배면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기초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지면이 되겠죠.
45도 박공으로 만들겠어요. 자, 45도입니다. 이게서 이까지가 3m니까 이게서 이까지는 1.5m가 되겠죠. 자, 그리고 45도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그 삼각비를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1.5m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가운데가 바로 가중평균 높이가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선을 딱 꺼보겠습니다. 1.5의 반은 0.75가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가중평균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그냥 넉넉하게 1m 정도만 이렇게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다락의 바닥이다.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전체 다락이 되겠죠. 자, 1m 정도 이렇게 내렸습니다. 얘가 1m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가 1.75m 일반 성인 키 정도가 나옵니다. 그죠? 자, 그리고 가장 높은 곳은 1m에다가 1.5m 더하니까 얘는 2.5m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쪽 부분은 일반 방의 층고보다 더 높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다시피 이동식 농막에서 좀 답답한 높이가 낮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답하게 그 다락의 높이를 만들 필요 없이 현장에서 제작한다 그러면 충분한 높이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이 박공이라는 것은 경사가 좀 급하면 급할수록 더 이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뭐 이거는 잘 안 하겠지만은 60도로 한다 그러면 더 이렇게 높은 층고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냥 추천하는 것은 그냥 평범하게 하겠다 그러면 박공의 경사각은 한 30도 정도 생각하십시오. 30도 정도.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집이 좀 높아 보이고 그리고 다락 공간을 더 활용하겠다 그러면 한 45도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스스로 판단하시고요. 자, 그래서 현장 제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다락도 높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저게 현장 제작이 좀 쉽지 않겠죠, 그죠? 제가 다음에 이제 농막을 직접 우리가 그 제작할 계기니까 그때 이제 시공 가정하고 이걸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농막에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니까 이 내부 마감재로 도배 말고 이제 그 나무를 하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자, 이게 무슨 나무인가 하면 자작나무입니다. 여기 자작 합판을 가지고 제작하는데 이 자작 합판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시공한 곳입니다. 자, 이 자작 합판으로 한 면을 이렇게 인테리어를 했는데 제가 자작 합판을 이용한 이유는 뭔가 하면 뭐 싸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제 좀 이쁘게 놓기 위해서는 이런 자작 합판보다는 어떤 상업시설에서는 필름을 시공하는 게 훨씬 이쁩니다. 색깔도 다양하고 깔끔합니다. 자, 그런데 필름 시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좀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멋도 있고 그리고 도배는 싫다. 그래서 어느 정도 중간 지점으로 잡아가지고 자작 합판을 시공했는데 어떤 느낌이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일부 사람들은 너무 이쁘다 그러는데 좀 개인적인 생각은 좀 색깔이 좀 이렇게 너무 연합니다. 연하고 그리고 자주 이렇게 보게 되면 그렇게 많이 이쁘지는 않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자작 합판보다는 자, 원하는 어떤 색상의 어떤 수성 스테인 있지 않습니까? 뭐 합판이라든지 미송 합판에다가 이걸 또 칠하는 것도 뭐 괜찮지 않을까? 뭐 비용은 더 저렴할 겁니다.
자작 합판이 그래도 일반 합판보다 몇 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좀 비용을 좀 아낄 수도 있고, 그리고 좀 색깔도 좀 더 자기 원하는 취향대로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자작 합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곧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판단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자작 합판이 제가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시공한 건 아닙니다. 그냥 단지 좀 자연스럽고 그리고 적당한 비용이고 그래서 이렇게 시공한 것인데, 제가 만약에 농막을 짓고 그 내부 마감재로 자작나무를 할지 또는 고민입니다. 자작나무를 할지, 안 그러면 이제 합판이나 이렇게 값싼 어떤 그 마감재에다가 그냥 스테인을 칠할지. 스테인이 만약에 제가 원하는 색상으로 칠해진다 그러면 저는 이제 자작 합판보다는 훨씬 아마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괜히 이제 스테인을 칠했다가 원하는 어떤 색상이 안 나왔을 때는 차라리 뭐 스테인을 칠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붙이는 자작 합판이 낫겠죠. 한번 보십시오. 좀 느낌이 어떻습니까? 좀 많이 연하죠? 자, 좀 많이 연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그 휴대폰 가지고 찍으니까 원래 색상보다 더 연하게 나옵니다. 이 자작 합판 같은 경우는 내부에 그 스테인을 칠하는 게 아니고 때를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바니쉬를 칠합니다. 소위 말하는 니스죠. 이것도 바니쉬를 한번 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포 가지고 표면을 다시 한번 갈아주고 2번 정도 바니쉬를 칠한 겁니다. 2번 정도입니다. 한번 느낌만 보십시오. 제가 자작나무를 사용한 것은 이 자작나무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뻐가지고 한 건 아닙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보통 정도 수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만 줄이겠습니다. 자, 오늘이 8월 5일 토요일 같습니다. 8월 5일이 맞습니까? 자, 지금 태풍이 좀 올라온다고 그러는데 제가 조용하게 토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